안녕하세요. 이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삼천당제약 제82기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총은 좀 달랐습니다. 보통 주주총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딱딱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숫자를 읽어내려가고 박수 몇 번 치고 끝나는 그런 자리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삼천당제약 주총은 달랐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시장의 우려에 하나하나 정면으로 답했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PBM 미국 제약 공급망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3자 관리업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회사 측 발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투자자가 따로 확인해야 할 것 구분해서 들어주세요.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삼천당제약 지난 1년 어떤 해였나? 회사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된 시기였다.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은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이 힘들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미래 가치 중심으로 평가받는 바이오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외 바이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삼천당제약은 이 시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경쟁력을 다지면서 수년간 준비해온 핵심 과제들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쉽죠? 근데 진짜 그랬는지는 이후 내용을 들으시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대한민국 제약 역사에 이름을 올리다. 이번 주총에서 회사가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 내세운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이겁니다. 삼천당제약은 이제 내수 제네릭 중심의 회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수출 중심의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 선언의 근거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아일리아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 치료제입니다. 황반변성은 노인성 실명의 주요 원인인데 아일리아는 이 질환 치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시장 규모만 1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일반 화학합성 의약품의 복제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의약품이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드는 거죠. 삼천당제약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고 주요 권역에서 계약을 확대하며 실제 글로벌 상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회사는 이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약 역사상 단 3곳만이 이뤄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상업화의 성과. 3곳입니다. 국내 수백 개 제약사 중에서 딱 3곳. 그중 하나가 삼천당제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단순히 연구개발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S-PASS 플랫폼 세계 최초라는 단어의 무게. 자, 아일리아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PASS 플랫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PASS는 삼천당제약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플랫폼 기술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사로만 맞아야 했던 GLP-1 계열 약물을 먹는 약, 즉 경구 제형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GLP-1이 뭐냐고요? 요즘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오젬픽, 위고비 아시죠? 그 약들의 핵심 성분이 GLP-1입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약인데 지금은 전부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매주 혹은 매일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환자 편의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GLP-1 제형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노바티스도 아니고 일라이릴리도 아니고 삼천당제약이 특허를 먼저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및 유럽과의 파트너십도 체결했고 유럽에서 임상 1상, 2상 CTA, 즉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까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시작 직전 단계까지 진입한 겁니다.
물론 특허가 있다고 해서 상업화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임상을 통과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팔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고 험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특허라는 사실 자체는 묵직한 의미를 갖습니다. 넥스트 SCD 선언 더 큰 판을 깔다. 잠깐 순서를 짚고 가겠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의 비전을 선언했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우려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먼저 비전 선언입니다. 회사는 이번 주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14조 원 규모의 글로벌 안과 시장 진입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2030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회사는 넥스트 SCD를 향한 과감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넥스트 SCD. 삼천당 제약의 영문 약자가 SCD입니다. 즉 지금의 삼천당 제약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의 삼천당 제약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인 신규 바이오시밀러와 AS-PASS를 활용한 차세대 품목을 동시에 강력하게 개발 추진하겠다. 둘째,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반 제품들의 임상 및 허가 단계 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이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적인 개발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하겠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일리아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 먹거리를 여러 개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회사 구조나 사업 방식도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신호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비 만약 $150 시장의 공포에 정면 대응. 자, 이제 이번 주총에서 가장 뜨거웠던 파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서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가 뭔지 아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약을 $150에 팔게 하면 삼천당 제약, GLP-1 파이프라인은 끝 아니냐? 이겁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정책 기조 아래 미국에서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를 컴파운딩, 약국을 통해 한 달에 $150에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삼천당 제약이 GLP-1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도 이미 싼 약이 시장에 깔려 있으면 팔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우려에 두 가지 팩트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미국은 약 92%가 보험 가입자입니다. 위고비의 현재 공식 정가는 한 달분에 $1,350입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가 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코페이, 즉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25입니다. 한 달에 $25면 하루에 채 한 달러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험이 있어서 $25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덕분에 현금 $150짜리 약이 나왔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5짜리를 삽니다. 즉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건 현금 결제 시장인데 그 시장은 현재 전체의 약 8% 수준에 불과합니다. 92%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현금 결제 시장이 예상보다 더 커지더라도 저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삼천당 제약의 제조 원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150의 5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해 볼까요? $150의 5%면 $7.5입니다. 8%면 $12입니다. 한 달치 비만 치료제를 $7.5에서 $12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50에 팔면 마진이 어마어마하고 설령 시장이 더 싸진다 해도 수익성이 훼손될 일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회사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나더라도 저희의 압도적인 수익성은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꽤 강한 발언이죠? 이 수치는 회사 측 발표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사는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 전략인 PBM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P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BM은 파머시 베너핏 매너저, 약제급여 관리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와 제약사, 약국 사이에 이 PBM이라는 존재가 끼어 있습니다. 어떤 약이 보험 혜택을 받을지, 어떤 약이 처방 우선순위 목록인 포뮬러리에 올라갈지를 사실상 이 PBM이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약 시장에서 PBM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는 PBM이 까다롭습니다. PBM은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즉 일종의 마진 환급을 요구하는데 비용 구조가 무거운 대형 제약사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전략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조 원가가 극단적으로 낮으니까 오리지널보다 훨씬 파격적인 리베이트를 PBM에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PBM이 우리 약을 처방 우선순위 1위로 올려주면 92% 보험 주류 시장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삼천당 제약의 미국 시장 전략입니다. 회사의 표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8%의 현금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PBM 처방의 최우선 순위를 장악해 미국 주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겠다. 멋진 전략이죠. 다만 PBM과의 실제 협상 진행 여부, 처방 우선순위 확보 현황은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시와 IR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비스모 아일리아 다음 8조 원짜리 타깃. 자, 이제 회사가 공개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전략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새로운 정보가 담긴 파트입니다. 회사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남들이 모두 뛰어드는 포화 시장을 타깃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깃은 개발 난도가 높고 높은 진입 장벽을 뚫어내야만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왜 이 전략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경쟁자가 많은 시장에 뛰어들면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는 시장을 먼저 뚫으면 그 시장을 혼자 혹은 소수가 독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바비스모입니다. 바비스모 들어보셨나요? 로슈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현재 아일리아와 함께 글로벌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의 양대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만 약 8조 원입니다. 아일리아와 합치면 황반변성 시장만 14조 원이 넘죠. 그런데 왜 바비스모가 어려운 타깃이냐? 바비스모는 이중항체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단일항체 바이오 의약품도 만들기 어려운데 이중항체는 두 개의 항체가 결합된 구조라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성공한 소수가 시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S-PASS 기술을 결합해 바비스모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며 파트너십 확장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임상 착수 전 단계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나왔고 파트너십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키트루다 옵티보 SC 1조 달러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두 번째 차세대 타깃입니다. 이건 규모가 다릅니다. 키트루다와 옵티보. 들어보셨죠? 키트루다는 MSD, 옵티보는 BMS에서 만든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두 약물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각각 연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들은 주로 정맥주사, 즉 IV 제형으로 투여됩니다. 병원에 가서 링거처럼 팔에 꽂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피하주사, SC 제형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간호사가 배에 주사 한 방 놓으면 끝입니다. 외래 투여가 가능해지고 환자 편의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공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C 제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SC 제형은 정맥주사보다 원료 소모량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SC 바이오시밀러 시장에는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내세운 숫자가 있습니다. 리터당 8g의 배양 수율. 배양 수율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 배양 탱크 1리터에서 약 원료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같은 시설에서 더 많은 약을 만들 수 있고 원가가 낮아집니다. 삼천당 제약의 배양 수율은 리터당 8g. 그리고 이게 경쟁사 대비 약 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배입니다. 경쟁사가 탱크 2개를 쓸 때
삼천당 제약은 탱크 한 개로 같은 양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과 경쟁력이 왜 압도적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파트너십 뉴스도 더해졌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DCAT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DCAT은 글로벌 제약 원료 및 위탁 개발 분야의 주요 연례 행사입니다. 전 세계 제약사 BD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특정 물질 개발을 이미 완료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사는 이미 FDA를 비롯한 주요 규제 당국과의 사전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상 FDA 허가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마쳤다는 건 허가 절차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삼천당 제약이 이 파트너사와 손을 잡으면 글로벌 등록을 훨씬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회사의 목표는 이른바 패스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점하는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되겠다는 겁니다. 파트너사 이름과 물질의 구체적 성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추가 공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장의 시기, 그리고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회사는 주총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을 증명하는 시기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가 증명하고 있으며 삼천당 제약은 이미 기술적 검증을 마치고 상업화의 과실을 수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더 거대한 과실을 만들어내는 확장의 시기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증명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있는 발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천당 제약은 오늘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약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희는 흔들림 없이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린 이 팩트들이 그동안 삼천당 제약을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응답은 IR팀이 별도로 정리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팀 공지는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총을 통해 삼천당 제약이 던진 핵심 메시지 4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글로벌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대한민국 제약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둘째, S-PASS와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다음 성장 동력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2030년 매출 1조 원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셋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150 이슈? 우리에게는 문제없다. 92% 보험 시장은 PBM이 지배하고 우리는 원가 경쟁력으로 PBM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넷째, 바비스모와 키트루다옵티보 SC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만 노린다. 어렵게 들어가면 독식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말보다 숫자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멋진 전략과 선언도 결국은 계약서 한 장, 임상 결과 한 줄, 매출 숫자 하나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구체적인 계약 국가와 규모, 매출 인식 시점은 언제인지, S-PASS 유럽 임상 1상 이상의 실제 착수 시점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바비스모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착수 시점과 파트너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PBM과의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처방 우선순위 목록에 언제 올라가는지, 키트루다옵티보 SC 관련 파트너사가 공개되는지, FDA 사전 조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넥스트 SCD를 위한 신규 사업 모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IR팀이 별도로 공지할 Q&A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삼천당 제약 제82기 정기 주주총회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IR팀 공지 내용과 후속 분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